천국과 지옥 사이에 튼튼한 담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지옥 쪽의 부주의로 담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이 지옥의 악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네 잘못이니 수리비를 다 내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악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못 내겠다면 어쩔 건가요? 우릴 고소라도 할 건가요? 하느님이 화가 나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 라고 외치자 악마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전 세계의 모든 변호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 전부 우리 지옥에 대기 중입니다. 변호사 한 명 없는 천국에서 누굴 선임해서 절 고소하시겠다는 거죠? 90세 할머니가 천국에 도착했는데 거울을 보고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하느님, 저 30년만 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느님이 자비롭게 할머니를 20대 전성기 모습으로 바꿔주셨죠. 신이 난 할머니가 천국 구름 위를 뛰어가다가 그만 과속하던 천사의 날개에 치여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할머니가 하느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쁘게 해주자마자 사고라니요. 그러자 하느님이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날개 친 천사가 그러는데 너를 보고 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쳐다보다가 핸들의 날개. 조절을 못했다는구나. 천국에서도 외모는 가끔 사고를 부르는 법이란다. 천국에 온 90세 할머니가 하느님께 가장 젊고 예뻤던 시절로 돌아가 춤을 추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 할머니를 18세 소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화려한 무도회장으로 보내주셨죠. 할머니는 신이 나서 잘생긴 천사와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스텝이 꼬여 천사의 발등을 밟는 게 아니겠어요? 천사가 아파하며 왜 이렇게 춤이 서투르냐고 묻자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청년. 내 겉모습은 18살인데 내 무릎 관절의 기억은 아직 90살 그대로라. 박자가 자꾸 한 박자씩 늦게 터지네. 하느님이 뼈마디마디의 세월까지는 안 지워주셨나봐. 평생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며 샐러드만 먹고 살던 90세 할머니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국 식당에 가보니 초콜릿 케이크, 치즈버거, 기름진 스테이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할머니는 겁이 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떡하죠? 베드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건강에도 지장 없으니 마음껏 드세요. 할머니는 신나게 도넛 10개를 먹어치우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이 깜짝 놀라 왜 우느냐고 묻자 할머니가 통곡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저 아래 지상에서 그놈의 유기농 채소랑 잡곡밥만 안 먹었어도 40년은 더 빨리 여기 와서 이 맛있는 걸 실컷 먹었을 거야. 아니에요. 그 아까운 세월 동안 풀만 뜯어먹고 산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야, 너 내 친구 중에 뉴욕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 다니던 제이슨 알지? 걔가 저번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맨해튼이 아주 뒤집어졌었어. 지점장이 직접 달려와서 제이슨 소매를 붙잡고 거의 빌다시피 했거든. 제이슨, 자네가 나가면 우리 이번 분기 실적은 끝장이야. 연봉 50만 달러? 바로 사인할게. 햄튼에 있는 별장도 빌려줄게. 하면서 온갖 당근을 다 던졌지. 근데 제이슨 표정이 평소랑 다르게 너무 진지한 거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창밖을 아련하게 보더니 지점장 손을 슬쩍 밀어내며 그러더라고. 보스, 죄송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실 건너편 모건 스탠리에 다니는 이사벨라를 3년 동안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녀가 점심 먹으러 나오는 모습만 봐도 손이 떨려서 주식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겠어요. 제 이 지독한 사랑이 죄라면 사직서로 벌을 받겠습니다. 와, 그 소리에 사무실 백인 애들 다 감동해서 기립박수 치고 지점장도 눈물을 훔치며 자네,
진정한 아메리칸 로맨티시스트군. 그 사랑 쟁취하게 하고 퇴직 보너스까지 얹어줬어. 나도 그 소문 듣고 캬, 역시 사랑은 국경도 회사도 초월하는구나 싶었지. 근데 일주일 뒤에 내가 소호거리에 나갔다가 걔를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얘가 웬 떡대가 산만한 검은 슈트 입은 보디가드들 서너 명이랑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아있대. 내가 너무 놀라서 창문을 두드렸지. 헤이, 제이슨, 이사벨라는 어쩌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걔가 선글라스를 슬쩍 내리더니 씩 웃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 그거? 퇴사 사유 적기 귀찮아서 넷플릭스 영화 대사 좀 인용해 본 거야. 나 사실 저번 주에 파워볼 당첨됐거든. 수령금이 세후 2억 달러야. 이 형들은 내 개인 보안팀이고. 야, 근데 이사벨라가 누구냐? 나 우리 층에 여자 직원이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러고는 타임스퀘어 방향으로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역시 사랑보다는 파워볼이 최고더라. 에구, 우리 강아지.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눈밑이 퀭하구나. 할미가 옛날에 저기 먼 나라 미국 보스턴에 살던 케빈이라는 녀석 얘기 하나 해줄까? 이 녀석이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지독하게도 안 했어. 얼마나 안 했냐면 하버드 입학해놓고 시험 전날인데도 전공 서적 한 자 안 보고 치즈버거나 먹으면서 잠만 퍼질러 자는 거야. 엄마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니? 이 녀석아,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잠이 오냐? 너 이번에도 낙제해서 장학금 잘리면은 너 바로 군대 보낼 줄 알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지. 그랬더니 케빈이 입가에 케첩을 묻힌 채로 그러더구나. 맘, 걱정 마세요. 저에겐 잠자는 동안 지식을 뇌에 다이렉트로 다운로드해주는 나노 기술 베개가 있습니다. 이 베개만 베고 자면 교과서 500페이지 분량이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되거든요. 엄마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까 혹시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신제품인가 싶어서 지극정성으로 침대 정리를 해주고 재웠단다. 다음 날 아침, 케빈은 아주 개운한 얼굴로 일어나서 자신만만하게 시험장에 갔어.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아주 환한 게 누가 봐도 수석 합격할 표정인 거야. 엄마가 기뻐서 물었지. 그래, 그 나노 베개가 정말 효과가 있더냐? 무슨 지혜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던? 그랬더니 케빈이 가방을 열어서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 아니? 바로 교수님 컴퓨터에서 뽑아온 시험 문제 정답지 뭉치였단다. 케빈이 낄낄거리며 그러더구나. 어머니, 베개는 사실 월마트에서 산 10달러짜리 손베개고요. 제가 어젯밤에 교수님 연구실 환풍구로 몰래 들어가서 서버실을 털었거든요. 그걸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잤더니 답이 아주 머릿속에 문신처럼 박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공학적 사고를 해야 해요. 아이고, 이 망할 놈아. 공부는 안 하고 스파이 기술을 배웠으니 어쩌면 좋니. 야, 너 내 사촌 동생 마이클 알지? 이번에 걔가 여자친구랑 천일 됐다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주 대형 사고를 쳤어. 벨라지오 호텔 분수가 정면으로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빌린 거야. 샴페인의 여왕이라는 빈티지 크리그에 거실 바닥에는 캘리포니아산 장미꽃잎을 수천 장 깔았대. 하이라이트는 오케스트라였어. 테라스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는데 마이클이 딱 무릎을 꿇고는 티파니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꺼내더라고. 그러면서 영화 대사 같은 말을 쏟아냈지. 베이비,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아침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서 내 성을 따라줄래? 와, 여자가 감격해서 비명을 지르고 펑펑 우는데 주변 테이블에 배치된 전문 배우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호텔 매니저까지 나와서 축하한다고 1920 연대상 콘약을 서비스로 가져왔다니까. 진짜 그 분위기라면 세상 어떤 여자라도 오 마이 갓을 외치며 승낙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마이클이 갑자기 시계를 세욱 보더니 감동에 젖어있는 여자친구 손에서 다이아 반지를 획 뺏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그러더군. 자, 컷! 촬영 여기까지입니다. 리액션 아주 훌륭했어요. 여자가 멍하니 쳐다보니까 마이클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여기 프로포즈 대역 알바 계약서대로 페이 입금해드렸고요. 반지는 협찬품이라 제가 반납하러 갑니다. 아, 매니저님, 이 콘약 아까 무료 서비스라고 하셨죠? 제가 챙겨갈 테니 가방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니 여자 혼자 거기 두고는 쿨하게 자기 포르쉐 타고 햄버거 먹으러 가버리더라니까. 야, 그놈 진짜 실리콘밸리식 소시오패스 아니냐? 야, 너네 예일대학교 법대에 고스트라고 불리던 전설의 선배 얘기 들어봤냐? 그 선배는 강의실에 나타나는 법이 없어. 맨날 뉴에이브는 펍에서 맥주나 마시고 풋볼 경기만 보거든. 시험 기간에도 도서관은커녕 캠퍼스 잔디밭에서 낮잠만 자. 근데 신기하게 성적표가 나오면 무조건 전공 올 A 플러스의 로스쿨 수석이야. 애들이 하도 배가 아파서 어느 날 펍에서 그 선배를 진탕 먹이고 비결을 물었지. 선배, 솔직히 말해봐요. 선배 천재죠? 아니면 CIA 요원이라도 돼요? 그랬더니 선배가 취기가 올라서 낄낄 웃으며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 비결? 흐흐. 너희들 노력이 가상해서 알려준다. 오늘 밤 12시 정각의 법학 도서관 지하 2층 맨 끝 선반을 찾아가라. 거기에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지켜온 메이플라워 족보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술이 확 깨서 야간 투시경까지 챙겨서 도서관으로 달려갔지. 경비원 피해서 지하 2층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서 드디어 그 비밀 선반을 찾아냈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진짜로 선반 밑바닥 비밀 공간을 열어보니까 아주 낡고 누런 양피지 뭉치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야. 와, 찾았다. 이제 우리도 대법관 된다. 하고 애들이 모여서 첫 페이지를 넘겼거든.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 아주 굵은 잉크로 딱 한 줄 적혀 있더라. 공부하면 지는 거다. 난 사실 이 대학교 총장 아들이야. 얘들아, 헛고생 그만하고 내일 시험지나 받아가라. 데디가 준 정답지는 내 아이패드 클라우드에. 야, 그날 예일대 도서관에서 우리 동기들이 흘린 눈물로 지하 2층이 잠길 뻔했다니까. 우리 강아지, 오늘 엄마가 해준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니? 할미가 저기 미국 텍사스에 사는 스미스네 엄마 얘기를 해줄게. 스미스네 엄마는 동네에서 바비큐의 여왕으로 통했단다. 특히 비밀 만능 소스라고 있는데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 입만 먹으면 멀미도 싹 났고 텍사스 소들도 감동해서 스스로 줄을 선다는 소문이 돌았어. 온 동네 주부들이 그 비결을 알아내려고 난리였지. 어떤 사람은 비싼 버번 위스키를 넣는 게 분명해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멕시코 사막에서만 자라는 선인장 열매를 쓰는 거야 라며 추측을 했어. 하지만 스미스 엄마는 항상 인자하게 웃으면서 별거 없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밤새 저어준 정성이 전부죠. 라고 겸손하게 말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스미스가 엄마가 대형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에 주방에 몰래 숨어들었단다. 드디어 그 신비한 러브 소스 비결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스미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방 창고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커다란 오크통 뒤에서 웬 커다란 재활용 봉투 꾸러미를 발견했지. 이게 바로 그 마법의 향료인가?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어봤는데 아뿔싸, 그 안에는 마법 가루 대신 댈러스에서 제일 유명한 바비큐 맛집의 대용량. 배달 영수증 수천 장이 들어있지 뭐냐. 엄마는 사실 매일 새벽 뒷문으로 소스를 갤런 단위로 배달시켜서 냄비에 옮겨 담고 낮새도록 정성스럽게 휘젓는 척만 했던 거야. 빈 통은 동네 멀리 나가서 버렸던 거고 역시 손맛보다는 유명 맛집 결제 문자가 최고라는 걸 스미스는 그날 깨달았단다.
할미도 사실 이 소스 저기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다. 호호호. 야, 너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자산가 스티브 알지? 걔가 자산만 50조 원인데 평소에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신문에 맨날 나잖아. 낡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10년 된 중고차 끌고 다니면서 진정한 분은 마음의 여유에서 옵니다. 라고 강연하고 다니던 놈이었어. 어느 날은 얘가 자기 저택 근처 공원에서 노숙자 한 분을 만났대. 스티브가 그분 옆에 털썩 앉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먹다 남은 샌드위치 반 조각을 꺼내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더라고. 선생님, 저도 사실 이 화려한 삶이 지겹습니다. 저 5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저를 옥죄고 있어요. 전 사실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자연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자유를 사고 싶네요. 와, 그 장면이 지나가던 행인 스마트폰에 찍혀서 SNS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인이라고 난리가 났었지. 나도 그 영상을 보고, 이야, 저게 진짜 부자구나 싶어서 감동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영상 찍히고 딱 3분 뒤에 반전이 일어났어. 스티브가 갑자기 노숙자분이 들고 있던 낡은 구걸통에서 동전 몇 개를 새우 꺼내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야. 노숙자분이 황당해서 아니 50조 원이나 있으면서 내 동전을 왜 가져가요? 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스티브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노숙자 어깨를 툭 치며 그러더군. 선생님, 방금 제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했지 동전까지 다 드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샌드위치 반 조각 드렸으니까 이건 제 컨설팅 수수료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사소한 지출부터 관리하셔야죠. 자,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자산 관리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아, 상담료는 시간당 10만 달러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10년 된 중고차를 타는 척 하더니 골목 모퉁이 돌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개인 헬기 타고 카리브해로 떠나버리더라니까. 역시 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